네, 오늘은 수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서방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세 가지 분야를 중국에선 신삼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입니다. 중국이 신삼양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가성비 제품을 찍어내면서 신삼양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등의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유럽연합이 잇따라 반보조금 조사를 강화하면서 중국산 신삼양에 대해서 관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중국 제품의 침투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신산업 분야에서 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수소입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야 합니다. 수소 경제 달성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에 대한 논의는 50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낮은 경제성과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으로 주목받았다 잊혀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수소는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인 동시에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소는 질량 1g당 발열량이 석유보다 3배 이상 높은 효율적인 에너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는 화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데 이때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선 그만큼 친환경 전기, 즉 신재생 발전이 풍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반 인프라를 까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저장 운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수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소 경제 달성 프로젝트는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공표한 데 이어 올해 2024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수소에너지를 전략적 신흥산업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2월 29일에는 제조업 친환경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공표해서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등을 총망라한 산업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수소경제 달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안후이성은 성내 최초의 수소 생산 충전 일체화 시설에 대해서 운영 허가증을 발급했고 올해 3월 말 후베이성은 중국 최초로 수소에너지 생태 시범 운행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인 울란차브에서 베이징으로 수소를 수송하는 400km가 넘는 수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장거리 수소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1단계 수소 파이프라인은 매년 약 10만 톤의 수소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연간 50만 톤의 수소를 수송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내몽골에서 생산한 청정 수소를 이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운송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수전해 설비 용량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해조 누적 설비 용량은 1.3GW에 달했는데 전 세계 설비 용량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200여 개 기업이 알칼리 전해조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소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수소 경제 이니셔티브가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 부족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수소 경제의 열기는 식었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수소의 대량 생산은
천연가스 계질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운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논의는 재점화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라는 대안적 차원을 넘어서서 차세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기고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 NEF가 발표한 2024년 수소 공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청정 수소 공급이 올해 50만 톤에서 2030년까지 30배가량 증가한 16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30년 글로벌 청정 수소 시장에서 미국이 37%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유럽과 중국이 각각 24%와 19%를 차지해 글로벌 빅3를 이룰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소에 대한 논란은 결국 경제성과 친환경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수소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 수소는 대부분 물이나 천연가스 등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순수한 수소를 얻기 위해선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석유화학 제조 공정 중 부산물로 얻는 것을 부생수소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서 얻는 것을 계질수소라고 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방법도 있습니다. 수전해가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어서 그린수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직 생산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저렴하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계질수소입니다. 흔히 그레이수소라고 부릅니다. 현재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는 그레이수소 생산 방식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다만 수소경제 애찬론자들은 수전해 기술의 발전, 재생에너지 원가 감소, 규모의 경제 달성 등으로 그린수소 생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주요국들의 수소 단가는 그레이수소가 kg당 1.3에서 1.8달러 수준으로 현재 1에서 2달러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화석연료 및 탄소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그린수소는 현재 kg당 3에서 8달러에서 2030년 1.3에서 2.4달러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그린수소 생산 가격은 국가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남미, 미국, 호주는 kg당 1달러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kg당 2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리적 요인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친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한국과 일본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국은 여러모로 불리한 측면이 참 많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청이 발표한 2023년 국가전력산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총 누적 설비 용량 규모는 1472기가와트로 1390기가와트의 화력발전을 넘어섰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총 비중은 50.4%, 화석발전 총 용량은 47.6%, 나머지 2%는 원자력 발전이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총 누적 설비 용량을 보면 태양광이 609기가와트, 풍력이 441기가와트, 수력이 422기가와트입니다. 설비 용량 증가 속도가 엄청납니다. 중국의 태양광은 2022년 누적 설비 용량 393기가와트 대비 1년 만에 55%나 증가했습니다. 풍력은 같은 기간 365기가와트에서 20.8% 늘었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액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에너지청은 지난해 주요 발전기업의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액이 9,67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5,27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하나로 수소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석탄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수소 생산량은
4,004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4,575만 톤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수소에너지연맹은 2025년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의 총 생산액이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중국의 그린 수소 생산 규모도 500에서 1,000만 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2050년 중국 수소에너지가 전체 최종 에너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고 수소에너지 산업망의 총 생산액은 15조 위안, 하나로 약 2,2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경제의 미래는 어떨까요? 알 수 없습니다. 수소경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과장 광고된 수소를 우려하는 글로벌 리포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현재 친환경 수소 생산 비용은 킬로그램당 4.5달러에서 6.5달러 수준입니다. 당초 IRA 등의 지원을 토대로 3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기대했던 만큼 생산 비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전해도 설치 비용, 인건비, 금융 비용 등 모든 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값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유럽은 고비용 수소 생산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수소 경제의 회의론에 따른 각종 규제 장벽 해소와 정부 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소 경제 이행은 점점 더 먼 미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행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 경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 수소 프로젝트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수소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수소 투자는 밑빠진 독에 붙는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수소 경제가 꽃피울 경우 지금의 중국의 투자는 다른 나라들과 그린 수소 생산에 있어서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서 그린 수소 단가가 떨어지고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때 중국은 신삼양을 잇는 제4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수소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수소 경제의 미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 투자하는 중국의 스케일과 장기 비전만큼은 분명히 본받을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이냐 원전이냐는 논란, 그리고 신재생 내에서도 태양광 올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 속에서 국가의 장기 에너지 비전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중국의 수소경제 투자는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